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저는 그 창업경영신문의 오병묵 대표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실 마을신문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델은 아니어서 사실 이런 기회들이 흔치는 않은데 저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마을신문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었고요. 뭐 저희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 실제 이제 마을 신문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마을 신문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지만 마을 신문에 대한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만 마을 신문을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언론에 대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혼자서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사실 만드는 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런 마을 신문이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꺼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을 신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마을신문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마을신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마을신문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마을 신문 하면 이제 뭐 정의를 먼저 확인해야 될 텐데 실제로 마을 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은 마을 신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은 뭐 구 단위로 운영되는 신문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은 얼마든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야말로 마을 신문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마을 신문, 즉 저희는 기본적으로 읍면 동단위로 운영되는 마을 신문을 그로 정의를 하고 한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동단위로 운영되는 신문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 그런 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런 마을 신문이 왜 필요하고 마을 신문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떠한 기능들을 하게 될 거고 또 실제로 마을 신문을 운영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마을 신문을 운영한다면 이 마을 신문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일단 읍면동 단위로 운영되는 마을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뭐 마을 신문이야 누구든지 만들 수 있지만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운영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단지 그냥 저희 창업경영 신문이 여러분을 도와주면 마을 신문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마을 신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라는 모델을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네트워크 언론사라고 하는 어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적합하다고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네트워크 언론사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건 그냥 신문사를 만들고요. 신문사를 만들고 신문을 발행하면 여러분도 언론인이 되는 겁니다. 그 신문이 뭐 인터넷 신문일 수도 있고 그 신문이 종이 신문일 수도 있을 건데 어찌든 여러분이 그냥 어느 지역에서 신문을 만들면 신문사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기사도 다 써야 되고, 수익 모델도 만들어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종이신문을 만든다고 하면 편집도 다 직접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많은 인건비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든 충당할 수 있어야 신문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규모가 꽤 큰 신문사들도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 단위로 신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운영하는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마을 신문이 아예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마을 신문이 필요한 것 같긴 하고 실제로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서 저희는 마을 신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마을 신문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러 개의 마을 신문이 연대해서 하나의 네트워킹을 이루면 실제로 마을 신문은 훨씬 더 쉽게 운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모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모델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신문사를 네트워크로 운영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신문 그 방송사인 S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SBS가 어떻게 네트워크 언론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SBS는 서울방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SBS는 서울방송이란 뜻이고 서울방송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담당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KBS하고 MBC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KBS나 MBC는 전국 어디 가나 KBS나 MBC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SBS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SBS이지만 부산에 가면 부산 지역에 민영방송국이 따로 있고 광주에 가면 민영방송국이 따로 있고요. 제주도에 가면 또 제주도를 담당하는 민영방송국이 따로 있고 뭐 전라북도에 가면 전라북도를 담당하는 민영방송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개수는 지금 모르겠지만 8개인가 9개인가 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민영 방송국 8개나 9개가 SBS와 손을 잡고 사실상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네트워크 언론사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MBC나 KBS처럼 거대한 방송국을 단독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 방송국을 만들어서 각각의 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민영 방송국들은 SBS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SBS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방송국이나 광주에 있는 민영 방송국은 예를 들면 SBS에서 만든 컨텐츠를 주로 가져다 쓰지만 예를 들면 고유의 자기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 20%가 됐던 그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1, 20%나 2, 30% 정도는 분명히 자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는 채널을 전부 다 돌릴 수 없으니까 SBS에서 만든 예를 들면 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어찌 보면 사다가 방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SBS를 생각하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민영 방송국들을 생각하면 굳이 MBC나 KBS 같은 규모의 방송국을 만들지 않더라도 실제로 채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산에 있는 방송국의 예를 든다면 SBS에서 만드는 많은 컨텐츠들을 가져다가 쓰면 되니까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는 한 1, 20%나 2, 30% 정도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채널 하나를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운영되는 방송 또는 언론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네트워크 언론사, 네트워크 미디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런 모델이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에 있었는데 자, 이 모델을 저희는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냐면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데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운영하면 보통 한두 명, 많으면 두세 명, 물론 활성화되면 뭐 10명, 20명이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을 신문을 만든다고 하면 한두 명, 두세 명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두 명, 두세 명이 만드는 마을 신문이 예를 들면 신문사는 똑같은데 한 명이서 만든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하루에 기사를 몇 개를 써야 되는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래도 기사를 몇 곡지라도 써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기사 쓰는 데만 힘을 전부 다 쏟으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버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마을 신문을 운영하려면 돈을 버는 일도 해야 되는데 기사를 쓰는데 그렇게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면 실제로 돈을 벌는데 힘을 쓸 수는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한두 명에서는 마을 신문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네트워크 언론사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개수를 막 여러 개까지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방송국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과 실제로 방송국을 10명이 운영하는 걸 비교해 보면 방송국을 혼자서 운영하면 아니, 그러니까 신문사를 혼자서 운영하면 여러 개의 모든 일을 다 혼자서 다 해야 되지만 만약에 10개의 지역에서 마을 신문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 10명이서 예를 들면 실제로 각각의 마을 신문을 운영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마을 신문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서로 기사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업무 같은 경우는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노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을 신문을 함께 운영한다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마을 신문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SBS와 같은 그런 그 네트워크 방송국도 있는데 마을 신문을 얼마든지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적어도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부담이 없겠고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오늘 그런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데 우리 마을의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나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어찌 보면 공유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도 공유하고 수익 모델도 공유하고 때로는 함께 쓸 수 있는 기사가 있으면 기사도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기자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문사별로 원래는 기자를 뽑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홍길동이라는 기자를 채용해서 모든 신문사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함께 활용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여러분 가볍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마을 신문에 대한 그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운영하려면 가끔씩 이제 마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행정안전부 어딘가에 마을을 담당하는 행정부 부처가 있을 거라고요. 그 부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은 동별로 마을 신문을 운영하다 보면 동별로 마을신문을 운영하면서 행안부에 있는 어느 부서까지 취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동네 취재하기도 바쁜데 예를 들면 행안부에 있는 어느 부서를 자꾸 드나들면서 거기를 취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기자를 우리 하나 함께 뽑읍시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기자는 주로 행안부를 출입하면서 행안부에서 마을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취재도 하고 정보도 얻어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홍길동 기자가 그 행안부와 관련된 마을 관련된 기사들을 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행안부와 관련된 마을 기사는 마을 뉴스는 모든 마을 신문에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마을 신문에서 필요할 거고 그 기사는 굳이 다르게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마을 경제 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기사로 쓰려고 할 때 행안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기사는 모든 마을 신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홍길동이라는 기자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사실은 마을 신문의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죠. 이럴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홍길동이라는 기자를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을 신문을 좀 더 쉽게 운영하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으로 보유할 수 있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공동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마을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마을 신문을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마을 신문사를 어찌 보면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을 동단위의 신문사, 읍면 동단위의 신문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읍면동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읍면동 개수가 3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읍면동 단위로 신문사를 하나씩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3천 개 이상의 마을 신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을 신문사를 그냥 혼자서 운영한다고 해보자고요. 뭐꼭 혼자서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모델링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마을 신문을 할 건데 나 혼자서 운영할 거야 라고 해보면 사실 혼자서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게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3천 개의 마을에서 마을 신문이 각각 한 명씩 마을 신문 운영자가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3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천 명이 당연히 자기 마을에 대한 일은 마을별로 따로따로 해야 될 거니까 각자의 일이 있겠지만 3천 명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3천 명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연대를 하면 마을 신문을 정말로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운영하지만 나의 동료는 몇 명이 될 수 있냐면 3천 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신문을 운영하면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아이디어고,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어찌 보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방식으로 마을 신문을 운영할 수 있게 해드리면 여러분은 혼자서도 둘이서도 마을 신문을 쉽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신문,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어려운 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운영하기는 쉽겠지만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마을신문도 돈을 벌어야 되고요. 운영비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 운영비가 나와야 마을신문이 돌아가는데 여러 사람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만족할 만한 운영비를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 10명이서 마을신문을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10명이서 마을신문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마을신문에 공헌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용돈벌이로라도 한 50만 원이라도 활동비가 있으면 마을신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50만 원이면 10명이면 500만 원은 벌어야 된단 말이죠. 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활동비를 주려면 10명이 하려면 500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마을신문이 운영되려면 500만 원은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업자는 없다 하더라도 근데 실상 10명이서 마을신문을 함께 운영해서 500만 원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런 마을신문이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모델보다는 한 명, 두 명이서 마을신문을 운영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여기에 노력하는 만큼의 뭔가 활동비든 수입이든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운영하고 싶은 마을신문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는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 그분들끼리만 모여서는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함께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전부 다 마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마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마을 신문을 운영할 때도 예를 들어 마을 신문에 뭐 세금 기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창업에 대한 기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을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자영업에 대한 기사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에 대한 기사나 자영업에 대한 기사나 마을 경제와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의 마을 신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써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마을에 대한,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을 뉴스만 쓰려고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 마을에 대한 뉴스만 쓰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만 마을신문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지금 뭔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만 멈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네, 여러분 사실 제가 평소에 교육을 하는 장소가 지금 아니에요.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곳에 와 있어서 여러분들 이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교육을 하던 제 사무실에서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제가 지금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정 환경이 좀 제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가끔씩 잠깐씩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100명이 모였는데 마을 신문을 하고 싶어 하는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각각의 마을 신문을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는 100개의 마을 신문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100개의 마을 신문을 100명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이 100명이 전부 다 마을 뉴스만 쓰려고 해요. 자기 마을에 대한 뉴스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공통으로 쓰고자 하는 기사를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통의 기사를 누군가가 써줘야 그 기사는 100개의 마을신문에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마을신문을 운영하려면 이따 제가 좀 더 강조하겠지만 돈을 벌어야 돼요. 마을신문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해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적어도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 신문을 운영하면서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어떤 수익 모델을 가동을 해야 거기서 일정한 수입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00명의 마을 신문 운영자가 각각 자기 할 일만 만약에 하다 보면 공통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민영 방송국들의 네트워크에서 SBS가 존재하는 것처럼 뭔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될 그 주인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누군가가 해줘야 마을신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저희는 그 역할을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업경영신문은 어떤 신문이냐면 창업에 대한 기사, 자영업에 대한 기사, 뭐 프랜차이즈 이런 여러분 어찌 보면 민생경제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런 여러분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 창업, 취업, 자영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신문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마을 주민들에게도 어찌 보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일 테고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운영하고 있는 신문이 뭐냐면 국세일보라고 하는 세금 관련된 신문이거든요. 여러분, 마을 신문을 운영할 때 우리 마을 신문에 세금에 대한 정보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마을 주민들도 세금에 대해서 궁금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마을 신문에 세금에 대한 기사를 쓰려면 누군가가 세금에 대한 기사를 써야 된단 말이죠. 공동으로라도. 그런데 100명의 마을 신문 운영자가 다 예를 들면 세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 마을 사람들 취재하는 데 바쁘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세금에 대한 기사를 써주지 않으니까 세금 기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저희가 세금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쓴 세금에 대한 기사를 예를 들면 마을신문에다가 제공해주면 그 세금에 대한 기사는 모든 마을신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창업에 대한 기사를 쓰면 모든 마을신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음식점 운영에 대한 어떤 기사를 쓰면 모든 마을신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에 기사를 5개가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하루에 그래도 5개는 기사를 올려야 그래도 신문사의 모양이 그럴듯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5개를 나 혼자서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루에 기사를 5개 쓰려면 기사 하나 쓰는데 1시간씩 잡아도 5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벅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의 어찌 보면 예를 들어드리는 거냐면
다섯 개의 필요한 기사 중에 한 개나 두 개만 여러분이 쓰고요. 예를 들면 나머지 네 개, 세 개나 네 개의 기사를 공동으로 만든 기사들을 가져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동으로 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사에는 세금에 대한 기사나 창업에 대한 기사나 뭐 아까 행안부에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선거에 대한 기사나 뭐 그런 기사를 공동으로 써서 마을신문에 올리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에 다섯 개의 기사를 업데이트한다고 할 때 한두 개를 쓰기 위해서만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 서너 개의 기사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기사를 가져다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에 있는 민영방송국이나 광주나 전주에 있는 민영방송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마을신문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게 마을신문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런 네트워크 마을신문사 방식으로 해서 마을신문을 한번 운영해 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이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많은 마을신문이 만들어지면 수백 개의 또는 심지어는 천 개의, 이천 개의 마을신문이 연대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다. 이제 일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물론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일단은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운영하는 거를 그렇게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단 마을신문을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마을신문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다. 자, 여러분 마을신문을 운영하려면 홈페이지 하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홈페이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도 여러분이 각자 만들면 홈페이지가 예를 들면 100개의 마을 신문을 위해서는 100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100개의 마을 신문을 만약에 하나의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100개가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마을신문 홈페이지인데 각자의 마을신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100개의 마을신문을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공유 시스템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을신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니까 디자이너 필요합니까? 프로그래머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를 뽑아야 됩니까? 그럼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을신문을 한두 명, 두세 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프로그래머 따로 뽑아야 되고 디자이너 따로 뽑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유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수익 모델의 공유. 여러분 마을마다 돈을 벌어야 되겠죠. 모든 마을 신문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모델들 그런 걸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익 모델도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돈을 따로따로 벌려고 하면 돈 버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 모델도 공유하면요. 여러분이 훨씬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을신문에 어찌 보면 그 마을신문이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서 어찌 보면 마을신문의 수익 모델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네트워크 마을신문사에 대한 개념을 한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을신문을 꼭 물론 마을신문을 네트워크 마을신문사로 운영해야 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생각에 여러분이 위험하지 않게 마을신문을 부담스럽지 않게 운영하려면 네트워크 마을신문사를 운영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육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제, 우리가 마을신문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을신문사 방식을 취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을 신문인 월곶동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사 홈페이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네트워크 마을신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 이름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곶동이 아니라 뭐 백오동에 살 수도 있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백오동 마을신문 또는 백오동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혹 서울에 있는 가산동에서 마을신문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가산동 마을신문 또는 가산동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함께 만들어서 공유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홈페이지는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란 말이죠. 이 홈페이지를 월곶동이면 월곶동에 맞춰서, 가산동이면 가산동에 맞춰서, 독산동이면 독산동에 맞춰서, 삼성동이면 삼성동 마을 신문 또는 삼성동 마을 미디어 이렇게 각자의 이름으로 마을 신문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네, 이게 홈페이지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여러분 홈페이지를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홈페이지도 통합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세금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세금에 대한 기사를 일괄적으로 딱 올려드리면 마을 신문이 1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개의 모든 신문에 세금에 대한 기사는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마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경제에 대한 뭐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에 대한 기사를 썼다. 여러분 그 기사는 모든 마을 신문에 실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모든 마을 신문에 실리는데 100개의 마을 신문에 기사를 싣기 위해서 100번을 기사를 올려야 되면 그것도 낭비라는 것이죠. 이렇게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그 기사를 한 번만 딱 올리는 순간에 100개의 마을 신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마을 축제를 취재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마을에만 떠야 되는 거고요. 내가 우리 마을에 있는 어떤 동장님을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다. 큰맘 먹고 내가 우리 마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시장님의 뭐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인터뷰 기사를 실어야 되는데 그 인터뷰 기사는 모든 마을 신문에 올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을에 있는 마을 신문에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기사를 어떤 기사이냐에 따라서 어떤 기사는 우리 동네 마을 신문에만 올라가야 될 거고 어떤 기사는 모든 마을 신문에 함께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시장님을 취재했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시흥시장을 취재를 했다. 그럼 시흥시장을 취재를 했으면 당연히 가산동이나 독산동 마을신문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울 지역이니까. 그런데 시흥시에 예를 들면 정왕동 마을신문이 있고 백오동 마을신문이 있고 월곶동 마을신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시흥시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시흥시장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 기사는 월곶동 마을신문이나 백오동 마을신문이나 정왕동 마을신문에는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능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게 훨씬 쉬울 거다. 왜냐하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잖아요. 야, 이번 달에는 내가 시장을 취재할 테니까 6개월 후에는 네가 시장을 취재해. 아니면 나는 시흥 시장을 취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월곶동 마을신문에서는 시흥 시장을 취재할 테니까 백오동 마을신문에서는 시흥시 의회 의장을 취재해. 그리고 정왕동 마을신문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취재하자.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기사를 함께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을신문사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월곶동 마을신문에서 공지사항이라는 코너를 들어가서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월곶동 마을신문에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게 어떤 교육이다라고 돼 있고 내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이고요. 얼마냐면 이 교육은 40만 원짜리입니다. 이 교육은 4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 신청을 하면 20% 할인받아서 32만 원을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월곶동 마을신문에서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교육생이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으면 32만 원의 교육비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월곶동 마을신문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교육을 월곶동 마을신문에서 운영하려면 그런 인력이 어디가 있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월곶동 마을신문에다 이 교육을 올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수익 모델의 공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은 정확하게 말하면 창업경영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월곶동 마을신문에서는 마치 이 교육을 월곶동 마을신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 교육을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교육생 신청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이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신청을 합니다. 32만 원을 교육비를 냅니다. 여러분, 이 32만 원을 저희가 월곶동 마을미디어에 100%를 줄 수도 있습니다. 수익 모델로. 그래야 월곶동 마을미디어가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월곶동 마을신문에서는요, 실제 교육을 직접 안 한단 말이에요. 교육은 창업경영신문에서 대신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32만 원을 내고 교육을 들었는데 32만 원 전부 월곶동 마을신문에서 돈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월곶동 마을신문에서만 작동합니까? 아니겠죠. 백오동 마을신문에서도 분명히 이 교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백오동에서도 이 교육을 듣고 싶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교육을 듣습니다. 32만 원을 냈습니다. 이 돈은 누구 수입이 돼야 됩니까? 백오동 마을신문의 수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교육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월곶동 마을신문이 가져갑니다. 백오동 마을신문이 가져갑니다. 이걸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수익 모델의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을신문에서 이런 수익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일단 만들기도 어렵지만 실제 만들었다 해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육생 모집을 해요. 근데 교육생이 3명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여러분, 3명 교육생 모집이 되면 그 수업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 사업을 해보신 분들, 교육생 모집이 얼마 안 되면 폐강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영업도 했고, 때로는 전단지도 뿌렸고, 때로는 광고도 할 수 있는데, 교육생 모집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을 못하게 됐어요. 광고비 누가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이래서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역신문이나 마을신문들이 있지만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마을신문사는 이렇게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과정을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었다.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었다. 우리 동네도 음식점이 많은데, 백오동에도 음식점이 많은데, 정암동에도 음식점이 많은데, 가산동에도 음식점이 많은데, 분명히 우리 동네 음식점이 많으니까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면 수입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자, 이때 수익 모델을 공유하면요. 어느 곳에선가, 예를 들면 신문사들이 나눠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가산동의 마을신문 사장님이 나는 외식업 교육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산동 마을신문 사장님이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 교육을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백오동에서도 써먹고 월곶동에서도 써먹고 정왕동에서도 써먹고 당연히 가산동에서도 써먹고 그럼 이때 수익 모델을 공유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면 비용을 훨씬 줄이면서 수익 모델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을신문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마을 신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을 신문을 인터넷으로 운영해도 물론 종이 신문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 인터넷 신문으로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심지어 홈페이지까지도 공유를 하더라. 수익 모델도 공유하더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사도 공유하더라. 분명히 우리 마을 사람들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다. 그런데 우리 기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기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함께 써야죠. 함께. 공동으로 생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세금에 대한 기사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모든 마을신문이 함께 활용하고, 그죠? 수익 모델을 함께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신문을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서도 마을신문을 거뜬히 운영할 수 있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네트워크 마을신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나와야 돼요. 뭐냐면, 나도 과연 신문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기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신문사에서 근무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분명히 마을신문을 쉽게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나는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신문사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물론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중에 신문사에서 근무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짧게나마 기자로 활동해 본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그런 걱정을 안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나 그런 노력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마을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자칫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합니다. 신문사 경험 없어도요, 기자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이 신문사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창업경신문을 운영하고 있고, 20년째 창업경신문을 운영하고 있고, 국세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2024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떤 신문을 만들었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하는 신문과 비슷한 신문을 만들었어요. 어떤 신문이냐? 여러분, 저희가 창업경영신문을 운영하는데, 창업경영신문을 운영하면서도 지역적으로 좀 더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신문사냐면, 경기창업신문, 부산창업신문, 광주창업신문, 전북창업신문, 예를 들면 충남창업신문, 대전창업신문.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시, 도 단위의 행정 단위가 서울을 제외하고 16개가 있거든요. 제주도까지 해서. 여러분, 저희는요, 각 시, 도별 창업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다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고요. 저희가 다 인터넷 신문을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총 16개의 창업신문사를 저희가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네트워크 창업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전부 다 제가 만들었는데, 저는요,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맨 처음 창간하기 전에 저는 기자로 활동해 본 적도 없고, 신문사에서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는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맨 처음 창업신문을 만들 때는 어떠한 경험도 없었고요. 어떠한 그런 이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여러분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어떤 노력이요? 여러분 마을 신문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을 신문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을에 대한 뉴스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곶동 마을 신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월곶동에 대한 기사는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월곶동 마을 뉴스까지 저희가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커버해 주면 얼마든지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또 한 번 보여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제가 맨 처음 경험도 없이 신문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주 우연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책 한 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는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같은 책입니다. 사실 같은 책이고요. 원래는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공동체, 일종의 공동체 저널리즘,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번역한 게 왼쪽에 있는 지역 공동체 신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고는 되어 있죠. 자, 이게 같은 책이거든요. 하나는 한글판, 하나는 영어판.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신문사를 만들고 나서 제가 신문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기자로 활동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책들을 찾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찾게 된 게 이 책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책이었어요. 어찌 보면 마을, 지역 단위의 신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잘 써놓은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래도 영어 원서는 좀 얇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번역본은 되게 두껍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됐거든요.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지역신문, 마을신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게 기사거리가 되는지, 어떤 거는 예를 들면 기사거리로서 별 재미가 없는 건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잘 써놓은 책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사서 공부하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중에서 알짜배기들을 여러분에게 별도로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공부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저희의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뉴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을 뉴스까지 다른 사람한테 써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떤 게 뉴스가 될까요?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시간 어차피 뭐 있으니까 한번 우리 따져보고 갈까요? 여러분, 마을에서는 어떤 뉴스를 쓸까? 관공서 소식? 여러분이 시흥시에 있는 어느 마을 신문을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월곶동 마을 신문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월곶동 마을 신문을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시흥시의 소식, 마을 신문에서 기사를 쓸 수 있겠죠. 물론 이 기사는 마을 신문에서도만 쓸 수도 있지만 시흥시에 있는 다른 마을 신문에서 쓰도록 해서 서로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월곶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기사, 월곶동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새로 오셨다. 월곶동 주민센터에 이번 달에 가서 뭘 신청하면 예를 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월곶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사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기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마을에서 연예인이 탄생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흥미롭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이런 건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마을 사람인데 얘가 국가대표가 됐대. 얘가 예를 들면 뭐 어디선가 우승을 했대.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을에서 축제가 열린대요.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축제가 열린대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취재를 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을의 정치인, 여러분은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의원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의원도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뽑아놓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신문사가 해줘야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인터뷰, 우리 지역 도의원에 대한 인터뷰, 우리 지역 시의원에 대한 인터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말 여행이 어디로 가나요? 주말 여행 주로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혹시 마을 주민들이 다 아나요? 나만 아는 주말 여행 멋진 추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추천지는 다른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가 쉽게 자주 다닌다는 거는 우리 마을 주민들도 그곳에 주말 여행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사 쓰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찾고 싶은 맛집, 여러분이 찾고 싶은 명소, 숨어 있는 맛집, 숨어 있는 명소, 여러분 이런 거 다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이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대요. 이전에는 이런 교육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거 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새로운 음식점이 개업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죠? 자, 여러분 마을 뉴스로 쓸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마을 뉴스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취재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기사를 쓸 줄 모른대요. 기사를 쓸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교육 잘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이 기사를 써준다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기사를 써줍니다. 인공지능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를 활용하면 챗 GPT가 기사를 써줍니다. 여러분이 그 기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기사를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됐네요. 나는 기사 쓸 줄 모르는데 챗 GPT를 여러분 비서로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도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 챗 GPT 인공지능은요. 무료로 쓸 수도 있고 유료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료로 써도 설령 유료로 쓴다고 해도요. 월 20불밖에 안 들어가요. 2만 몇천 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사를 쓰는 것도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이제 이 인공지능을 요령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좀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건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한 거고 그건 나중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사는 얼마든지 챗 GTP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쓰다 보면 직접 또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간단한 기사들은 직접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기사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걱정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물론 신문사를 운영해야 하는 노하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백지 상태이겠지 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면 됩니다. 저는 신문사를 20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20개가 넘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신문으로 마을 신문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얼마든지 가이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내가 경험이 없는데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이 없는데 마을신문을 정말로 운영해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걱정이, 네,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을신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사를 얼마나 써야 되냐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사는요, 하루에 하나를 써도 돼요.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만 기사를 써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만 써도 공동으로 쓰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한 너덟 개씩 기사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만 써도 기사는 너덟 개씩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두 개를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개를 쓴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기사를 두 개, 세 개씩 쓰려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세요. 기사 쓰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하루에 한두 개 기사를 쓸 수 있으면 괜찮겠다.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보다는 좀 덜 써도 돼요. 이틀에 하나 또는 3일에 하나? 처음 단계에서는 일주일에 한 두세 꼭지? 두세 개 정도?
이 정도만 기사를 써도 저는 훌륭하게 마을신문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문사가 운영이 되지? 네, 저희가 운영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개만 기사를 써도 아쉽지만 조금 적은 양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마을신문이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게 쓰면 일주일에 두세 꼭지, 많이 쓰면 하루에 두세 꼭지. 그죠? 이 범위에서 여러분이 기사를 써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채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채워드리는 거냐면 마을 주민들이 구독자잖아요.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운영하면 마을 주민들이 구독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을 주민들이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뭐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 한다고 우리 마을 주민들도 전부 다 미국 대선 뉴스 보고 있을 건데 미국 대선에는 관심이 있고 그죠? 우리 마을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누가 왔는지 새로 온 동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동장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우리 동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건 안 궁금한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끔씩 물어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 도의원이, 우리 마을 시의원이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씩 물어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기사로 쓰면 마을 신문은 너무나 괜찮은. 근데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세금에 대한 정보도, 어떨 때는 창업에 대한 정보도, 어떨 때는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정보도, 어떨 때는 노후 설계에 대한 정보도, 그죠?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취업에 대한 정보도 읽을 거리가 있어야 마을 신문을 가끔씩이라도 들어와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문사가 운영이 되어야 여러분 진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신문사가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신문사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신문사를 운영하게 되면 마을신문 중에서도 약간의 경제적인 이야기가 좀 더 비중이 높은 마을 경제신문에 관련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경제신문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을 건데 예를 들면 축제 뉴스도 써야 되고 우리 마을 사람들 그냥 인터뷰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따 이 얘기도 제가 조금 할 건데 먹고 사는 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 창업에 대한 이야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노후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연금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비중을 높여주면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경제지 쪽에 좀 더 가까운 마을 신문을 여러분에게 강조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거를 취재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신문에도 일반 기사들이 막 뜨거든요. 여러분 연예인 기사 쓰면 안 되느냐? 써도 된다니까요. 우리 마을에 연예인이 탄생됐다. 우리 마을에 트로트 가수가 새로 생겼다. 나 그 트로트 가수 취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기사를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을 신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영상으로는 안 됩니까? 요즘 방송도 만들던데요. 동영상으로도 운영이 되던데요. 마을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방송을 만들던데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저희는 방송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방송을 만들려면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좀 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 유튜브를 이용해서 미디어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마을 신문사.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리고 마을 주민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을 신문을 만들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마을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쉽게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경험이 없어도 어떻게 마을 신문을 만들 수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게다가 기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정말로 마을 신문이 필요한 건가? 여러분, 폼 잡으려고 마을 신문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마을 신문이 정말로 필요한 거냔 말이에요. 마을 신문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아까 제가 돈 버는 얘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마을 신문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이 이야기도 좀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마을 신문을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더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어떤 걸 띄워놨냐면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름이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마을 미디어 소개, 웹진, 뭐 콘텐츠, 마을 미디어 지도 등등등 마을 미디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캡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띄워놨어요. 근데 여러분 불행히도 이 홈페이지는 지금은 떠 있지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홈페이지를 보여주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서울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마을 미디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이게 얼마 동안 도와줬냐면 10년이나 됐어요. 서울시에서 마을 신문들, 마을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정책적으로 마을 신문, 마을 미디어를 도와주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벌였고 그 기간이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왜 없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시장이 바뀐 거예요. 시장이 바뀐 거예요. 제가 현재의 시장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배경도 설명할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서울시에서 판단할 때 마을 신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마을 신문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혼자서는 힘드니까 제대로 도와주자 해가지고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쯤 그런 노력을 해보고 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마을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10년이나 노력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못 내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 기관은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화면을 띄워줬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그 배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을신문이 필요한 걸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마을신문이 정말로 필요한 걸까?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괜히 노력해서 힘들여서 마을신문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신문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적어도 서울시에서 10년이나 마을신문을 만들어서 육성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마을신문이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울에서만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육성하는 지역들이 서울에서는 지금 이 기관을 없애버렸지만 다른 마을, 아니 다른 지자체 중에는 아직도 이런
이런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마을신문은 필요한 거다. 왜 필요한 거냐? 여러분,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기대했던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아마 기대했던 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주민 간의 소통 활성화, 또는 서울과 주민들 간의 소통 활성화, 뭐 이런 목적으로 마을신문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을 공동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마을 공동체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 시민들 간의 소통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마을신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런 기대를 하고 마을신문을 육성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나라 마을 공동체들이 활성화됐습니까? 마을 신문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는데 마을 신문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별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죠. 역시 여러분 결론은요. 실패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거나 마을 주민들의 소통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되는 지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몇몇 마을 신문들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런 지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마을신문을 어떤 분들이 운영하냐면 활동가. 여러분 좀 활동가라는 거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약간의 봉사활동 개념이에요. 마을신문을 마을신문을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신문을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하기보다 약간의 봉사활동,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마을 신문들을 운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활성화하는데 장애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은 좋은 거예요. 활동가들의 저는 그 노력에 대해서 박수 쳐드립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봉사활동으로는 제대로 된 가치 창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벌으라고 예를 들면 네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어 이러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돈은 안 돼요. 그냥 봉사활동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마을 신문들이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성하려고 했던 마을 신문이 실패했던 이유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봉사활동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 개인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판단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마을 신문이 공익적으로만 필요하다면 이건 정부가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을 신문이 공익적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면 이건 세금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신문이 자꾸 공익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알기 쉽게 활동비도 안 나와요. 최소한의 활동비도 안 나오는 마을 신문을 위해서 누가 노력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서울시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마을 미디어가 중단된 이런 지원 제도가 중단된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봉사활동에 의존했고 공익적인 거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안이 뭔가? 여러분 신문사가 국가가 운영합니까? 민간에서 운영합니까? 조선일보 국가에서 운영합니까? 매일경제신문 국가에서 운영합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는요, KBS, MBC 정도예요. YTN. 그죠? 이런 정도예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 없어요. 신문사가 없어요. 대부분의 언론사는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여러분,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공익만을 추구합니까? 언론이니까 공익적인 특성도 있지만 다 돈 버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요.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요. 돈을 못 버는데 왜 신문사를 합니까? SBS가 돈을 못 버는데 방송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사는 돈 버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공익적으로만 신문사나 언론을 운영하면 오래 못 갑니다. 저는 마을 미디어를 실패한 데는,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신문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마을 신문이 육성되지 못했다. 그럼 이제 답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을 신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면 돈 버는 마을 신문이어야 돼요. 큰 돈은 아니어도 적어도 마을 신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활동비 줄 정도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기사를 쓰면 원고료도 많이는 못 줘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마을 신문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면 강사비 얼마라도 챙겨줄 수 있고, 마을 신문이 예를 들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큰 역할을 했으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돈도 벌어야 되는 거지. 마을 신문을 자꾸 공익만 해버리면 누가 마을 신문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문사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신문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돈 버는 데는 별로 가르쳐 주도 않고 별로 연구를 안 했다고 생각해요. 자꾸 공동체만 강조했어요. 공익적인 활동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활동가 중심으로만 신문사들이 운영이 됐고 활동비조차 벌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면 모두 다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활동을 좀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헛도는 것이죠. 자, 그걸 새로운 시장이 볼 때, 이렇게 계속 하는 데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소위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돼서 중단됐을 겁니다. 여러분, 마을 신문들이 어느 정도 돈도 벌고 공익뿐만이 아니라 뭔가 수익 창출도 하면서 자생할 수 있는 마을 신문이 벌써부터 만들어졌다면 아마 예산 끊을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를 운영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를 운영하자는 이유는 수익 모델도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만 원이 들어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써야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러면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0만 원만 써야 50만 원이라도 남기고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30만 원만 써야 70만 원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영리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신문사도 영리 활동을 해야죠. 여기에 또 한 번 필요한 게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익 모델도 공유해야 된다. 수익도 함께 창출해야 된다. 아까 제가 여러분 교육과정 얘기했었죠. 교육과정을 마을 신문들이 다 따로따로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투입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수익 창출을 함께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을 남길 수 있다고요. 아까 여러분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 교육과정 32만 원의 교육비를 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제약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몇 명까지만 저희가 100%를 드리는데, 어쨌든 교육생 한 사람이 가입을 했는데 32만 원 내고 가입했는데 이 32만 원이 나한테 전부 다 마을신문에 수입이 된다면, 내가 이런 교육생을 5명만 모집을 해도 150만 원에 16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설령 150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다 써야 된다면
한 푼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자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을 신문은 돈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역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수익 모델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하고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신문이 창업자를 도와주면 돈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을신문이 우리 동네 음식점 사장님들을 도와주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지역 마을신문이 우리 지역 마을 기업들을 도와주면 수입이 창출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을 신문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수입이 창출되면 마을 신문도 먹고 살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창업하는 분도 도와줄 수 있고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도와줄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도와줄 수 있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서로 윈윈할 수 있거든요. 신문사가 나 사업하는 걸 도와준다.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광고 홍보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우리 지역 마을 신문이 우리 음식점 광고 홍보를 도와주더라. 매출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신문사가 나를 도와줘서 매출이 늘어났으면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출이 늘어나서 100만 원을 더 벌었으면 그 중에 한 2, 30만 원 신문사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마을신문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을신문이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래야 마을신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줄 수가 있고, 그래야 마을신문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을신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써놨냐면 마을 신문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마을 신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쭉 열거해 봤어요.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교육도 하고 수익도 창출한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면서 무료 교육도 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무료 교육을 하고 수익도 창출한다. 여러분,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무료 교육도 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거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을 창업 1번지로서 창업 지원을 하고 창업 검증도 하고 창업 자금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면서 수익 창출도 한다. 창업 컨설턴트들을 육성하면서 수익 창출을 한다.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을 하면서 돈을 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 신문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런 방법으로 돈 벌으라고 하면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저걸 도대체 어떻게 다 하지? 어떻게 하지?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누가 교육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아마 저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건물주들을 위한 교육인 것 같은데 그걸 누가 교육해 도대체? 국민기자 아카데미? 도대체 누가 교육해? 여러분,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함께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들은 화면에 지금 떠 있는 것들은 이미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운영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들을 다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별도의 인력을 뽑지 않아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마을신문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말씀드렸죠? 그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는 전문가 양성 과정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축구 교실과 관련해서도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과 관련해서 돈을 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실제로 창업자들을 도와주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막막할지 모르지만 저희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되는 신문을 누가 하고 싶냐고요. 그죠? 여러분부터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마을 신문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내 월급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마을 신문을 하면서 한 사람 월급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을 신문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을 신문을 만들어야 여러분이 마을신문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신문 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을신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트워크 마을신문사라는 모델이 필요하고 수익 모델도 공유해야 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을 내가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고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장소도 빌려야 되고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을신문사를 만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 장소를 빌리지 않고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별도의 인력을 뽑지 않고도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별도의 전문 인력을 뽑지 않고도 음식점 사장님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마을신문의 수익 모델을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을신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을신문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마을신문을 만들어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마을신문을 만들어야 마을신문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소통에도 도움을 주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익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관공서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는 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될 공익적인 활동도 신문사니까 함께 공익적인 활동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정치인들은 감시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마을 축제에 나도 참여할 수 있어. 마을신문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신문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읽을 거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읽을 거리는 많지만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읽을 거리, 우리 마을의 역사, 우리 마을의 명소, 우리 마을의 인물, 그죠?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연예인,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읽을 거리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마을 신문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을 신문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하면. 이건요, 여러분만의 노력으로도 어렵고요. 저희만의 노력으로도 어렵고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진짜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여러 마을 신문사들이 함께 연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여러 노하우나 시스템이나 공유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 신문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딱 거기까지만 들으니까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다. 수익 모델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일부 수익 모델을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무료 교육을 막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을 신문이 무료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할 사람도 찾아야 되고 장소도 빌려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무료 교육을 한 달에 최소한 두세 개, 많게는 대여섯 번까지도 마을 신문이 무료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 마술 같은 거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마을 신문이 무료 교육을 해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 저희는 그걸 소상공인 사관학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운영하면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매달 운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뭐 상가라도 하나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아니면 좀 더 꿈이 크면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사서 임대 사업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교육을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는 교육으로 매월 무료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을신문이 할 거예요. 마을신문이.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매월 무료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여러분 돈은요. 심지어 무료 교육에 누군가가 참석하기만 해도 돈이 벌어집니다. 무료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는 무료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3명이 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교육을 들었다. 그러면 물론 돈은 많이 벌지는 않지만 한 3만 원을 돈이 벌어집니다. 마을신문 입장에서는. 무료 교육인데도 소상공인 사관학교에 우리 마을에 있는 소상공인 사관학교에 1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럼 마을신문이 1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 교육도 심지어는 돈을 벌게 만들어 놨고요. 더할나요. 유료 교육은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만 원짜리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 교육생 모집이 됐는데 32만 원을 마을신문에 다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컨설팅으로 돈 벌면 안 되나요? 우리 마을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이 매출이 안 나와요. 계속 적자가 반복이 돼요. 너무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마을신문이 이 음식점을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걸 컨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신문이 그 음식점을 컨설팅해주고 돈을 더 벌게 해주면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신문의 수익 모델이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컨설팅을 못한대요. 여러분 마을신문이 직접 컨설팅을 못하면 컨설팅을 하는 사람하고 연대하면 됩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와 연대하면 역시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우리 마을에 장사 잘 되는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장사 잘 되는 음식점이 있어서 그 음식점이 사장님을 만나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건 우리 마을 신문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이 일단 장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다른 동네에도 음식점을 만들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신문에서 도와줘서 다른 지역에도 음식점을 계속 낼 수 있게끔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역시 마을 신문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익 창출은 함께하는 거라고. 마을신문이 여러분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창업경제신문하고 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창업경제신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음식점에 있는 그 장사 잘 되는 음식점을 도와주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 과정에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누군가가 힘들어 죽겠다고 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서 수익 창출을 해야 여러분 존경받는 마을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사에 대한 이미지들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왜 신문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줄 아십니까? 신문사가 좋은 일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신문사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사가 좋은 일을 하고 다니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장사 안 되는 음식점 도와주고, 장사 안 되는 미용실 도와주고, 장사 안 되는 태권도장 도와주고, 장사 안 되는 축구교실 도와주고, 그죠? 새로 생긴 병원 마케팅하는 거 도와주고, 새로 생긴 헬스클럽 그 원생 모집하는 거 도와주고, 관원 모집하는 거 도와주고,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신문사가 돈을 벌면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려고 애쓰고 우리 마을 주민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노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주고 취업을 걱정하는 마을 주민이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죠?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 되게 많죠? 여러분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을 신문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커뮤니티 케어. 여러분 커뮤니티 케어라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커뮤니티 케어가 어떤 말이냐면 어르신들이 계속 연세가 들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실버타운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버타운 제대로 된 곳에 가려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요. 몇몇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 혼자서라도 살아가는 게 낫지. 우리 집에서 나 혼자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누가 요양원으로 가고 싶냐고요. 이걸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책으로 마련한 게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살다가 설령 요양원을 가더라도 아주 짧게 최대한 내가 살던 곳에서 살다가 요양원에 아주 짧게 있다가 떠나는 이런 복지를 만들어야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커뮤니티 케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여러분, 커뮤니티 케어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을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요양시설도 잘 돼 있고 병원 시설도 잘 돼 있고 예를 들면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마을이 실버타운처럼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저는 마을 신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신문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 마을이 어르신들에게도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 신문이 그런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존경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존경받는 마을신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존경받는 마을신문을 만들면 돈도 저절로 벌리게 될 겁니다. 욕먹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인정해 줄 겁니다. 우리 동네 마을 신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필요한 마을 신문이야. 이런 언론은 반드시 있어야 돼. 다른 언론들은 기레기이고 다른 언론들은 양아치여도 우리 동네의 그 마을 신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신문이야, 언론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을 신문의 대표자로, 그런 마을 신문의 운영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는 힘듭니다. 이런 일은 혼자서는 힘듭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네트워크 언론사,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를 강조했던 겁니다. 자, 저희는 그동안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를 운영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체, 네,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 신문을 함께 운영하자. 수익 모델도 함께 만들자. 여러분, 모든 수익 모델을 저희가 만들 필요 있나요? 여러분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모두 함께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마을 신문이 500개가 있다고 칩시다. 마을 신문이 500개가 연대한다고 칩시다. 어떤 마을 신문에서도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익 모델이 우리 마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수익 모델이면 그때 우리는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마을 신문이 가장 중요한 마을 기업으로서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고 자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희 마을신문 육성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을신문도 보여드렸고, 이미 만들어진 마을신문 보여드렸고, 기사 쓰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어떤 것들을 취재할지 샘플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면 되니까 기사 쓰는 것도 별로 걱정할 게 없고, 그죠? 언론사로서 자꾸 기레기다, 양아치다, 욕을 먹는 신문사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마을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문사를 만들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마을 신문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을 신문을 한두 명이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두 명이서도 마을 신문 운영할 수 있다고요? 맘만 먹으면 나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손잡으면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제가 여기서 한 1,000만 원 내라면 내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한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한 500만 원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한 푼도 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을 신문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목돈으로 단돈 100만 원도 낼 돈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좋은 일 할 건데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쏙 빼드리겠습니다. 대신 회비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월 회비. 저희는 기본적으로 월 12만 원을 책정을 합니다. 월 12만 원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원 하나를 뽑는 것보다 저희한테 12만 원을 내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저희한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원 하나 뽑으면 10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최소 100만 원, 요즘 누가 100만 원 받고 일을 합니까? 20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200만 원짜리 한 사람을 뽑는 것보다 저희한테 그냥 12만 원을 회비로 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비는 부담하자. 월 12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혼자서도 마을신문 운영할 수 있죠. 한두 명이서도 마을신문 운영할 수 있죠. 그 정도 회비는 부담을 하자. 그거 이후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12만 원도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럽냐면, 여러분, 시골 마을로 가면 마을 주민이 10,000명도 안 돼요. 여러분, 시골 마을로 가면 마을 주민이 한 5,000명, 6,000명 돼요. 7,000명. 이렇게 돼요. 그런 마을에도 마을 신문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을은 뭐 예를 들면 노인이 없습니까? 그런 마을은 예를 들면 주민이 읽을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로서는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 마을은 저희가 회비를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읍 단위, 면 단위 이런 마을 신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을 신문들은 저희가 회비를 절반만 받겠습니다. 6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그런 동 단위의 신문사들은 마을 신문들은 월 12만 원의 회비만 내면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신문사를 네트워크 마을 신문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마을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을신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을신문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마을신문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전국에 수십 명, 수백 명, 처음에는 수십 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른 마을신문을 운영하는 여러분의 동료, 우리는 우리는 동료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을신문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공동체, 그리고 점점 늘어나면 수백 명의 동료, 많게는 1,000명 이상의, 2,000명 이상의 공동체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자, 당장은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지역의 유일한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데서 의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마을 신문을 해야 되는가? 정말 괜찮은 사업 모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겨우 한 2시간도 안 되는 설명을 들어서 아직은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마을신문 사업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어느 정도 몰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서울시에서도 만드는데 실패했던 그런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마을신문. 두 번째,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문사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겁니다. 기자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취재를 해보는 겁니다. 감시도 해보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감시를 하고, 동사무소도 감시를 하고, 때로는 시청, 구청도 감시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론의 특성입니다. 언론은 민간인이 운영하지만, 언론은 공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제4부라고 하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제4부가 언론입니다. 여러분, 언론은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 멋진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을신문의 대표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마을신문 알겠는데 그래도 나 혼자 운영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마을신문 나 혼자 운영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그죠?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을에서 이런 마을 신문을 함께 운영할 분들을 찾으세요.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5명도 좋아요. 여러분, 일을 나눠서 하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함께 상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신문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당장 생소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면 분명 여러분 마을에 마을신문
같이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마을에 신문사를 2개 만드는 일 없을 거잖아요. 그죠? 시흥시 월고동에 저희가 신문사를 2개 만들어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월고동 마을신문을 딱 선점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선점을 딱 한 다음에 여러분 마을 주민들 중에 나와 이 마을신문을 잘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혼자서 운영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2~3명, 서너 명, 제 생각에는 한 8명이서 운영해도 마을신문은 충분히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수입을. 그럴 때는 이제 전업보다는 겸업을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죠? 음식점을 하면서 신문사를 하고, 미용실을 하면서 신문사를 하고, 때로는 정치를 하면서 신문사를 하고, 때로는 좀 더 근사한 사업을 하면서 신문사를 하고, 건설업을 하면서 신문사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마을신문을 하는 이런 모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